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2%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사상 최악의 실업률입니다. 청년 창업의 어려움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 시행된 전주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 공모에 많은 청년 사업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요.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젊은이들의 이 열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 청년들을 또다시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은 이 청년 창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대원 칸타빌은 특별해요. 온 가족의 일상생활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글로벌 주거 문화를 이끄는 대원 칸타빌 공간에 공감해보세요. 공간에 공감하다. 미장지구 대원 칸타빌.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청년 창업의 이 현실과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단장을 맡고 계시는 백상용 단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의 김태호 본부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의 박광철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인텍의 이창선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 두 분 정도는 짧게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광철 단장님은 이 직함으로 봐서는 혹시 시청자들께서 이 청년 실업과 청년 창업과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데, 아마 그 전통시장에 청년 그 몰을 지금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죠? 네. 청년 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현재 저희 전주 신중앙시장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 창업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이창선 대표님은 지금 청년 시절에 직접 지금 창업을 하셔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경우시고요. 네, 지금 현재 창업 3년 차로 전북도 내 저희 같은 청년 창업자들이 모인 청년 CEO 클럽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이른바 그 기술형 창업 쪽에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신 쪽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시작할 텐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 주제 짧게 요약된 화면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오래전부터 청년 창업이 그 돌파구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창업은 말처럼 쉽지 않다.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지난 2003년 기준 창업을 통해 생긴 사업자 가운데 절반은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등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창업이었다. IT와 제조업 등 기술형 창업은 진입장벽이 높아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장사형 창업으로 몰리고 있다. 생계형 창업과 기술형 창업 모두 성공률이 높지 않다. 자영업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해 문을 닫는 업소가 줄을 잇고 있고, 우리나라의 벤처 창업 성공률은 5%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경제 규모가 작고 인프라도 부족해
청년 창업의 환경이 열악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도전은 이어지고 있고 이를 지원하는 기관들도 적지 않다.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그 성공 모델이 후배 청년들에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청년 창업의 성공과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그 화면에서 언급은 됐습니다만 먼저 전라북도의 이 청년 창업의 이제 현황을 좀 먼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청년 창업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분야별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백상용 단장님이 조금 준비를 해오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예. 대학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매년 창업에 대한 그 관심과 활동이 늘어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 통계를 보시더라도 그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4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를 보시면 전체 사업체 조사. 예. 20대 대표자 수가 23.6%나 늘어났습니다. 예. 지역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20대 대표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창업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기업 생멸 행정 통계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지역별 그리고 업종별로 우리가 통계를 볼 수 있는데요. 예. 전통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숙박이라든지 도소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상대적으로 보면 기술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통계 자료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20대 기술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술 창업은 얼마나 늘어난 걸로 나와 있나요? 지금 보시면 출판 영상 정보 분야가 한 20% 이상 늘어났고요. 예. 전문 과학 기술 분야는 한 15%, 예. 그다음 서비스 분야가 한 25%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기술 창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혹시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공학적인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앱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농생병 분야, 바이오 분야 이런 분야도 촉망되는 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와 좀 대비되는 개념은 뭐 생계형 창업 또는 장사형 창업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 보면은 이 사업자가 늘어난 것 중에서 이 청년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분야별로 보면은 그 금방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술형 창업의 비중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현황에 대해서 다들 그런 추세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도내의 그 소상공인의 비율 자체, 그 소상공인의 숫자가 한 11만 개로 추산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은 제조나 운수, 유통, 건설은 10인 미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업의 도소매 서비스, 그 음식점 같은 경우는 종업원들이 5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내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90%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청년들은 20대하고 30대입니다. 39세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작년들보다는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템과 기술로서 어떤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직접 기술형 그 창업을 하고 계신 우리 이 대표께서도 기술형 창업 쪽에 젊은이들이 그 전보다는 좀 더 많이 뛰어들고 있다 이런 추세에 대해서도 그 인정하십니까? 제가 제 주위에서 봤던 보통 3년 내
이렇게 창업가들이 보통 한 100개사 정도 예. 우리 CEO 클럽이 예. 그 정도 인연을 맺어봤는데요. 예. 사실상 그 CEO 클럽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기술형 창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는 15% 정도 예. 보여지는데요. 예. 그 15% 내에서도 실제로 기술을 가지고 그 뭔가를 이렇게 창조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창조하는 부분은 아마 한 5% 내외인 것 같습니다. 단순 예. 제조업까지 포함했을 때 15% 정도로 예. 보여지고요. 대부분 이제 그 아까 영상에서 봤었던 점포 창업이라든가 뭐 개인 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 창업이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제 생각으로. 그렇다면 그런 기술형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신가요? 예, 구분의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예. 예, 어느 부분까지 기술형 창업으로 봐야 될 것인가. 예. 예,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기능형 창업이라는 것도 이렇게 불리던데요.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좀 그런 경계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나 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것.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술형 창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달리 말해서 소비자를 직접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예. 뭘 만들어낸다 그러면 예. 기술형 창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앱입니다. 예. 달리 말씀드리면 앱을 만든 다음에 그 앱을 가지고 소비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기술형이다.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여쭤본 게 과거 이제 청년 창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청년 창업들이 주로 이 장사형 창업에 이제 많이 몰리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거기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휴업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종을 좀 다양화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들이 좀 있어서 기술 창업이 더 늘어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과연 기술형 창업이 그러면 정말 늘고 있는 것인가가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건데 정확한 팩트는 좀 확인하기가 힘들고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르셔서.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기업 생밀 통계 자료를 보시면요. 출판, 영상 정보 예. 이쪽이 실제로 예. 전년 대비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보면 20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업종별로는 기술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그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계를 믿어야 되겠죠. 청년 창업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백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박광철 단장님 어떻습니까? 청년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 그 이유가 그 뭐 청년 정신들이 도전 정신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보세요.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뭐냐면 그 중소기업이 사실은 많이 활성화돼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만이 어떤 창업으로 내몰리지 않는데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창업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 그건 다른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사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일자리의 질, 달리 말씀드리면 양적인 측면보다 지금 청년들이 기대하는 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업이 학생들에게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통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29세까지는 상당히 실업률이 높습니다. 근데 30대로 넘어가게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20대까지는 자기가 기대하는 직업이나 어떤 사회 진출 방식을 찾는다는 것이죠. 근데 30대가 들어가면 급격히 그걸 포기하고 소위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추어서 직장을 선택하는 그런 것들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자기의 소신이라든지 뭐 신념 또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면 좋을 텐데 워낙 청년 창업 시장 취업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현실에 억눌려서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조금 그에 비해서는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바람직스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이었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창업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창업의 3요소는 일단 첫 번째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아이템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자금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그 일자리 내지 그 취업 또는 그 창업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준비된 창업 자체는 취업의 절대적 대안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업의 3요소 중에서 창업자의 경영 마인드가 확실하다면 이 청년들도 이 창업 시장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청년 창업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자율적으로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게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고용, 그다음에 뭐 수출 그런 것들을 뭐 창조 그런 부분들을 한 맥으로 잡아내기 위한 제일 좋은 방편이 창업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보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율적이고 인프라가 잘 구성된 상태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어떤 붐업, 제가 이제 요새 말하는 청년 붐업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전에 그 58년, 60년 우리 선배님들이 그때 베이비 부머라고 불렸잖아요. 지금 요새 세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창업 부머식으로 해서 어떤 그 이슈에 의해서 창업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부음이 되고 좋은 면이 부각되는 건 맞지만 그 이면이 분명히 이게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이 좀 들춰지고 잘 나타내서 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건 뭐 전체라고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일부는 현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청년 창업 쪽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도 있고 정부가 이런 쪽에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증가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에 앞서서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이제 80%에 이르는 거의 뭐 대부분 대학을 가는 건데요. 그 대학을 들어가서 처음 하는 일이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말씀하셨던 양질의 일자리를 갈 수 있는 스펙을 쌓거나 기술을 쌓기보다는 학자금을 대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경제적 여력이 훌륭하다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좋은 일자리를 가거나 좋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가지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기회나 기술을 연마할 기회는 사실 많이 박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나왔을 때 양질의 일자리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역에서 대학을 다녔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하기가 또 어려운 측면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창업을 들어오는 그 청년들의 과거의 그 경력을 보면 전부 다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에서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업은 할 수 있으나 성공률은 낮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초반 얘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보죠. 이 창업을 하려면 좋은 그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것은 선결 아마 조건일 듯 싶습니다. 팔 물건이 있어야 뭐 장사를 하는 것처럼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창업을 시작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좋은 아이템을 좀 더 잘 육성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좀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떠하고 무엇이 좀 더 과제로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서울시의 이제 청년허브 같은 곳에서는 목적과 아무 이유 없이 3명이 모이면 한번 그 자금을 좀 지원을 합니다. 그 모여서 한번 그 얘기나 나눠봐라. 무슨 말이냐면 아르바이트 갈 시간에 과연 나의 꿈은 뭐고 나는 좋아하는 게 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게 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봤더니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혹은 자기 꿈을 찾아서 해외에 뭐 연수를 가거나 혹은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들어가거나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기회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었을 때 실험적이긴 하지만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즉 청년 창업에 대해서 청년들의 내면의 목소리,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에 전담 부서와 전담 지원 측이 만들어지는 것이 절실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아이템에 조금 그 주안점을 두고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그 아이템 문제를 우리가 오랫동안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지 천재가 갑자기 머리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에는 그런 관점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창업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과정을 밟으면 소위 말해서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가를 발굴하기도 하지만 창업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대학이라든지 또 특히 뭐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각종 진흥원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뭐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만은 이 교육이라든지 각종 활동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장려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전공과 어떤 창업 아이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이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볼 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혹은 생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그 창업의 길로 들어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그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아주 좋은 환경에서만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대학이라든지 지역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준비된 상태로 그들을 교육하고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 씨앗가도 같은 그 아이템을 이제 청년 그 창업 지망생들이 가질 수 있고요. 그것을 살을 잘 붙여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좀 더 살을 찌우게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그 예비 창업자라고 그럽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함께 아까 얘기했던 이 아이템이 그 시장에 접목을 시켰을 때 그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이걸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아이템을 이거에 또 다시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교육을 통합니다. 그리고 또 전라북도 희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실제적으로 처음에 창업하신 분들은 1인 내지 2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까 대학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제 성장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저도 좀 드릴 말씀인데 저는 이제 아주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이템이 본인의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기관에서 넘칠 듯 많은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10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실패 비용 줄여서 아이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접어들어라라는 어떤 그런 팁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처음에 자기 아이템에 대한 자신감이 이렇게 넘쳐 흘러가지고 나는 이거 자신 있어라고 생각하고 기관에서 돈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그 10중에 8구는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제 도태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기관의 지원책, 창업사관학교, 그다음에 창업선도대학, 아까 말씀드린 희망센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처음에 발생될 수 있는 그 실패를 보완하고 나와라.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참 내가 조금만 반품을 팔면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창업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이게 그 충분히 나중에 그 경쟁력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요청을 하면 그 아이템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는 상당히 잘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발품 팔지 않고 정보를 잘 알아보지 못해서 안타깝게 뭐 융자를 먼저 받아가지고 초기의 비용을 많이 소실하는 바람에 이렇게 안 좋은 경우를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들은 좀 이 방송 보시고 이렇게 잘 문의하셔서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이템 관련해서 그 주로 청년몰 하시니까 박광철 단장님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요, 그 장사형 창업은 어찌 보면 아이템이 좀 그 비슷비슷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좀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청년들을 유도하시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 신중앙시장의 경우에 먹거리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좀 단체 손님이 왔을 때 회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을 해야 하는데 이걸 마침 청년 창업하고 연결을 하는 순간 좀 성공 가능성을 많이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교육 창업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컨설팅 부분도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위해서 온 경우에 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그 기관이나 지원책들이 있는 경우에 성공률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뭐 자금 얘기 안 할 수도 없을 텐데요. 뭐 자금이 있어야 사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금은 충분하게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좀 다 돼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창업 드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드림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교육과 멘토링과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가 아니고 지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저희들이 3년째 이 창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창업학교를 마친 분들이 상당히 높은 창업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창업을 할 때 모든 자금을 충분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업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고위험도의 그리고 고보상의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창업의 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실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 문제를 개인의 노력과 또 어떤 주위의 지원과 또 어떤 그 도전 정신 이런 것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 자금 지원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국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도 같은 경우에도 행정조직으로 아예 창업 지원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창업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다. 자금을 포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7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디에서 주는 그 자금입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이죠. 7천만 원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여러 가지 그 자금 지원해 주는 저희가 많이 있겠죠? 저희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죠. 아까 이제 청년도 포함을 하는 것이니까 한 2조 500억 정도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그 소상공인 쪽에 그 지원하는 자금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금 자체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현장에서 봤을 때 양면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랄지 아까 재창업 자금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지원을 한다 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수혜자는 그 수혜자가 있는 것은 반면에 또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북도 같은 경우에도요. 그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금도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나 일반 창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정부 각 부처에서 자금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도 한 7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은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력이 있으면은 기술 신용 보증 기금을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그 매덕까지 지원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진흥공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여러 군데의 정부 기관에 가서 노크를 하면 자기들이 그 자금에 관계되는 내용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그 질문인데요. 그 청년 창업 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좀 이렇게 좀 분산돼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혹시 있지 않나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지는 않나요? 창업자 개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조금 이렇게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업종에 맞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창업 계획에 맞추어서 찾아가시면 제가 볼 때는 자금 그 지원 받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정보를 모아서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 있으면 혹시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좀. 근데 뭐 있습니다. 있습니다.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형 창업자들이 처음에 시장 진입할 때 간단한 어떤 제 경험 말씀드리자면 부분별로 먼저 이제 전북 도내에는 경제통상진흥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전북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전북 중기청, 그다음에 그 전북 벤처 촉진지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관들은 전부 다 무상 지원, 가령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시제품 제작을 디자인에서부터 완성품까지 시제품을 이렇게 제작해주고 시제품이 제작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시장 개척이나 마케팅까지 전부 해주는 사실상 정말 자기가 그 사업을 성공하고자 의지가 있다면 실제로 초기에는 자기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도 자기 손에 완성품을 질 수 있을 만큼 돈의 어떤 그 지원책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기술형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국한하는 건 아니지만 전북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 창업에 대한 어떤 인프라나 주변 어떤 그 시설은 잘 안 돼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만큼 그 수요, 공급에 따른 수요가 적기 때문에 기회 요소는 타 지방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제가 그 느낀 건데 그 안산이나 경기도 가서 뭐 수백 대 1로 싸워서 그 지원금을 이렇게 받으려고 자기가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희박한 데 도전하기보단 그래도 나름 아직 수요가 적지만 전북은 그런 수혜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이건 제가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술형 창업이나 창업을 경기도나 서울 윗지방에서 하지 마시고 저는 전북에서 도전해 보시라고 좀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금 따내기는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말 수월합니다. 사업을 양산화시키기까지 과정이 매우 수월한 거죠, 전북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대학을 갈 때 공대를 갔다 그러면 공부를 굉장히 잘한 거고 나름 그 대학 졸업 이후의 길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나머지는 그럼 난 청년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가령 그 생계형 창업이라고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음식점이 됐든 어떤 소품이 됐든 이런 창업을 할 경우에 그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그럼 과연 잘 이루어져 있고 그것에 적절하고 적당하게 공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좀 드는 편입니다. 기술 창업의 경우는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사형 창업 또는 생계형 창업이라고 불리는 경우에는 좀 프로그램이 좀 부진한 게 있다, 미진한 게 있다. 제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커피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39살 때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그 2천만 원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받았고요. 심사도 좀 까다롭게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6년이 흘렀는데 사실 그 돈 갚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금 지원이 충분하냐라고 물어볼 때 글쎄요. 개인마다 좀 편차는 있겠죠. 물론 정부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개인이 닥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닥치고 있는 현실의 파고는 그런 자금 규모로 버틸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굉장히 큰 파도를 지금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그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방향이 기술형 창업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좀 생계형 창업이 좀 네. 밀리는 경향이 네. 있다는 그 말씀 네. 주신 것 같고요. 예. 네. 예. 덧붙여서 저기 중소기업청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자체는 그 항상 연말이 작년 연말에 2016년도 사업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예. 제목 내용은 창업의 문 활짝 열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아까 얘기했던 아이템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창업 교육, 예. 그다음에 또는 창업 시설이나 공간을 줍니다. 예. 그다음에 멘토링하고 또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전주대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화하기 위해서 창업 선도대학이랄지 창업 사관학교랄지 창업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들이 얘기했던 정책금융에 관계되는 내용도 예. 그 소상공인 하면은 지금 현재는 7천입니다. 그러니까 7천에 한정하지 않고요. 예. 더 많은 금액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R&D요. 연구 개발을 해야지만이 그 사업의 아이템이 또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꾸준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소상공인들 또 기술 자금이 됐든 간에 준비된 창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목구식 창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옆에 사업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예. 좀 생존 가능성이 높다 예. 하는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창업의 3요소 중에서 저는 경영 마인드 자체가 예.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것은 창업자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원기관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희 공단에서도 보면 소상공인 컨설팅 내지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이템이나 사업성을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들이 이루다 보니 시장 현실에 가서 맞붙이다 보니까 이제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예. 예. 지원기관의 도움을 충분히 받는다면 그런 실패 확률을 좀 더 줄일 수 있겠죠?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계 창업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이 그리고 도의 정책이 이 기술 창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건 부인할 수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좀 작은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실제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보면 저희들이 학생들을 창업 교육을 하면서 처음부터 기술 창업, 생계형 창업 나누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창업 마인드가 있고 뭘 하고 싶으면 와라 이렇게 하는데, 보면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런 생계형 창업, 가게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좀 창업의 방향을 바꾸라든지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 다르니까 그 활동을 접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보는데, 또 역으로 보면 한편으로 우리가 꼭 생계형 창업, 기술형 창업을 이렇게 나누어야 될 것인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저희 대학의 한식조리학과 학생이 창업 강좌를 들으면서 저한테 식탁 테이블을 디지털로 만들겠다. 혼자 밥 먹는 분이 많으니까 밥 먹으면서 각종 정보라든지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한 조리 과정이라든지 영양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자기는 가게 창업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기술 창업을 지원하니까 그 테이블만 내가 개발을 해서 창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학생 입장에서는 그것은 저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즐겁게 그리고 맛있게 그리고 각종 정보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것이지 테이블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가 보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융합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계형이다, 기술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들한테 생계형, 기술형, 이거 의미 없거든요. 사실은 기술형도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한두 명, 작은 공장에서 뭐 사무실에서 시작할 때가 많고요. 다만 그 업종의 특색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속에 우리가 뭘 고쳐야 되고 어떤 과제가 있는지가 다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얘기할 건 그 조금 전에 인프라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기술형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전라북도가 그 제조업 기반도 좀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주 뭐 디테일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그 제품으로 어떤 실리콘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의 어떤 특색을 가진 금형을 제조하려고 서울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전북에 없는 게 아니고 예. 질이나 예. 전문성이 떨어져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포장지를 만들려고 파주에 가갖고 만들어 오고 예. 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타지방 즉 그 경기도나 그 뭐 서울 위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업체들하고는 경쟁이 당연히 뭐 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분들은 뭐 전철 타고 15분 차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를 저는 2시간 반, 3시간을 가서 예. 이렇게 무슨 뭐 연예 행사하듯이 만나야 되는 예. 그래서 기술 토의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이 전북적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럴수록 새로 시작하는 창업자들이 대부분 특색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냐면 현업에서 금방 나온 되게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전북에서 그런 기술적인 그 감각이나 현직에서 바로 나온 이 창업자들을 전북이 잘 유치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뭘 만들면 이렇게 타지방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막아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북이 이 기술 창업으로는 그만큼 기회의 땅이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선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제조업 기반은 뭐 한꺼번에 육성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건 뭐 시간을 두고 서서히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 전라북도가 좀 미래의 가치를 두고 있는 분야도 좀 있지요. 뭐 농생명이라든지 뭐 탄소라든지 뭐 방사선 융목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반이 좀 빨리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정도로 이 얘기 정도는 정리를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창업에서 뭐 자금 지원도 받고 한다는 것도 저는 중요한데 이게 가장 하다 보면 마케팅이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판매처로 결국 확보해야 이거 팔아서 장사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창업지원단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옥마을에 그 스타트업들을 위한 공동 판매장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한 20개 업체 정도가 저희 창업지원단 지원을 받아서 창업한 업체가 만드는 생산품을 예. 한옥마을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판로 문제, 마케팅 장기적인 계획 문제,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테스트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여러 번 뭐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제로 마케팅이라든지 영업 관리라든지 세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멘토링이나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획하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런 혜택을 보시는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는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난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판매처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고개를 넘지를 못해서 결국은 실패하시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데 이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런 그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지원은 이렇게 도내 유관기관이라든지 정부 유관기관이 전부 일괄로 지원하는 그 지원 시책 중에 하나예요. 예. 전부 다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예. 판로 지원, 시장 개척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지원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시장에 대해서 감각이 아직 식지 않은 현업의 마케팅을 직접 하고 있거나 예. 했거나 예.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그 멘토단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대부분 이 마케팅 지원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고 지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약간 좀
지역적인 것들도 좀 고려돼야 되고 형식적인 것들도 고려돼야 되고 그 지원의 어떤 자금의 사이즈도 크지 않다 보니까 실효성 면에서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효과가 어떤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근데 정말 그런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북에서 지금 또 마케팅 지원 말고 시장 개척이나 판로 지원들은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놀라울 정도로 잘 지원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국내 마케팅이나 돈의 어떤 그런 마케팅은 좀 개선돼야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과 관련해서 형식적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형식적, 비전문적인 그런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꽤 있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링에 올라가서 몇 대 맞아보고 그리고 피해 보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올라가서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좀 이렇게 좀 이미 퇴역해가지고 한 30년 되신 분이 어떤 지식 가지고 마케팅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어떤 우리나라 정보주기나 어떤 그런 사이클이 뭐 6개월, 3개월로 줄어든 더 빨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교육 가운데 실제로 그런 일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느낌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비즈니스 지원단이라고요. 그 마케팅, 노무, 인사 그 여러 방면의 그 전문가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출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은 내용을 외국에 그 판로 개척하는 거. 저희 그 소상공인 그 컨설팅 지원에서 마케팅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국내 마케팅 지원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지원 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영지도사나 뭐 경영학 박사 이분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이용을 하시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그게 좀 실용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현장 감각이 살아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보충의 말씀이셨던 걸로.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그러시죠. 더하면요. 아까 창업 인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업 인프라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업 기반이라든지 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창업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제일 부족한 창업 인프라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창업 전문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각종 사업이라든지 마케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마케팅 방식하고 스타트업의 마케팅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에 맞는 창업 전문가가 우리 지역에 있는가? 물론 그것이 이제 대학의 큰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각종 뭐 창업 교육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외지에서 수도권 이런 데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창업 전문가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가지 소주제만 이야기하고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분 정도한테만 짧게 좀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 이게 실패한 청년 창업가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고 앞으로 이런 분을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도움의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백원님 실제로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전 문제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도전 했을 때 창업 성공률이 3배 이상이 됩니다. 물론 국내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볼 때도 제도전 했을 경우에 이 창업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실패한 이후에 재도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흔히들 준비된 실패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면 형용 모순입니다. 준비된 실패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 실패한 사람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마련해 줄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초기 창업이라에 많이 집중해 있지 재도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은 지금 막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교육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실패를 줄여나가고 실패하게 되었을 경우에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가르쳐야 된다. 충분치 않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 부분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한 분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제가 뭐 많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서울시가 참 부럽습니다. 서울시의 이제 청년 창업 플러스 센터에서는 리스타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이분이 어디서부터 다시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인가를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데 전 굉장히 그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말할 곳이 없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느 길로 가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사업을 성공시킬 것인가에 관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도움을 받는, 아까 말씀하셨죠. 그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전북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원화되어 있거나 혹은 체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충북, 광주의 경험을 좀 받아서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해서 좀 일관된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지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미처 못 나누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박하게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한 20초 정도로 죄송하지만 요약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본부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모든 분들은 그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조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하신 분들은 아까 자기 사업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더 연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많이 취득해서 이 자기 사업장을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학준 사장님, 저는 그냥 여전히 똑같습니다. 교육에서 좀 떨어졌고 그리고 기회에서 좀 박탈당했던 청년들도 살아야 합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창업의 경로, 협동조합도 있고요.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훨씬 더 많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교육되어지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선 대표님. 먼저 아까 재창업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변에서 재창업을 원하고 지금도 찾아다니는 동료들을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그 재창업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돼서 다시 재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은 이게 취업의 한 대안으로서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청년 창업, 창조 경제 정말 좋아요. 장밋빛이고 푸르고 희망적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 분명히 그 자기가 져야 되는 리스크, 그거에 대한 어떤 무한 책임 그런 것들도 부각을 같이 시켜줘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박상용 단장님. 저는 창업이 일시적인 유행이나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라고 어떤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트렌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업은 지역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학교와 그리고 그 기관과 연구소와 각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화를 일구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 저는 한옥마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옥마을이 성공하는 그 과정이 결국은 지역에서 그 창업 문화가
크게 확산되고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그 이장선 대표께서 해주신 말씀이 조금 와닿는데요. 단 한 번의 도전을 이 성공으로 연결시킨 사업가는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실패에 또 실패를 딛고서야 이 성공의 고지에 올라섰을 텐데요. 청년들의 실패를 사회 자산으로 삼고 다시 한번 이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놓아주는 시스템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